교수님, 저는 기름진 음식도 안 먹고, 간식도 줄였고, 매일 과일과 채소 위주로 식사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혈액 검사에서 혈당 수치랑 요산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이 질문은 병원에서 중노년층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수치가 오히려 나빠졌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혹감과 혼란을 줍니다. 특히 나는 분명히 좋은 음식만 먹었다고 믿고 있었던 분들일수록 그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건강을 위해 과일을 챙겨 먹는 것이 일종의 습관처럼 자리 잡아 있습니다. 아침을 가볍게 바나나로 시작하거나 점심 후 간식으로 포도나 수박을 먹고 저녁에는 사과를 한쪽 드시는 식입니다. 과일은 달고 상큼하며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으니 먹을수록 건강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이라고 믿고 있는 과일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숨은 혈당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인슐린의 반응성도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과일에는 천연 당분인 프록토스 과당가 들어있고 이 과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간에 부담을 주며 요산을 증가시켜 통풍을 유발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일을 즙으로 마시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는 습관은 혈당과 요산을 동시에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즉, 나는 과일만 먹었을 뿐인데 왜 혈당이 올라갔지? 라는 질문의 답은 바로 이 과일의 함정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어떤 과일이 혈당과 요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60세 이후 어떤 과일이 진짜 내 몸에 맞는지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81세 노의사로 50년 동안 내과와 노인병 분야에서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열심히 건강식 했는데 왜 결과가 나빠졌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과일과 당분의 진실이었습니다. 과일은 절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와 습관으로 섭취하면 약보다 더 해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과일을 어떤 양으로 어떤 시간에 먹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60세 이후 피해야 할 과일 3가지, 건강해 보이지만 혈당과 통풍을 악화시키는 과일, 주스의 문제점, 그리고 프록토스가 우리 몸에 주는 진짜 영향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르신들께 딱 맞는 과일 5가지와 과일을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당은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내 몸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과일이 그렇게 혈당이나 통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과일은 몸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은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은 문장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을 몸에 좋은 음식으로만 알고 있고 오히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일수록 간식을 줄이는 대신 과일 섭취를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은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무조건 많이 먹거나 아무 때나 먹는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체의 대사 능력과 소화 기능이 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 아무렇지 않게 먹던 과일이 이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요산 수치를 자극해 통풍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3가지 과일은 실제로 검사 수치 악화에 직결된 사례가 많았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작고 달콤해서 한 송이를 순식간에 먹게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열매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들어가는 작은 알맹이 하나에 들어있는 포도당과 과당이 누적되면 시발만 먹어도 밥 반 공기 수준의 당분을 섭취하는 셈이 됩니다. 더구나 포도는 껍질째 먹지만 섬유질 함량이 낮아 당분이 혈액 속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단시간에 급격히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며 요산을 생성하는 경로와 연결되어 있어 포도를 자주 먹는 사람은 통풍 발작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말린 포도인 건포도는 당분이 더 농축되어 있어 혈당과 요산 모두에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망고입니다. 망고는 열대의 과일로 불릴 만큼 당도가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한 개의 망고에는 평균 45, 50g 정도의 당분이 들어있으며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양입니다. 게다가 망고는 부드럽고 잘 씹히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기 어렵고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당 수치가 식후 빠르게 상승하며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제2형 당뇨병 진행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망고는 칼로리도 은근히 높아 지방간이나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쉬운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과일입니다. 세 번째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여름철 대표 과일로 시원하고 수분이 많아 건강에 좋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는 높은 함량의 프럭토스, 과당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수박은 고혈당 지수 GI가 높은 편이라서 먹는 즉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박은 대부분 수분이니 부담 없이 드시지만 실제로는 한 조각의 수박이 혈액 속 당 농도를 높이고 포만감을 주지 않아 더 많이 먹게 되는 결과를 냈습니다. 특히 식후 수박을 간식처럼 먹는 습관은 혈당을 2번 올리는 원인이 되며 밤에 먹을 경우 지방으로 바로 전환되어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박의 과당은 요산 수치를 높여 통풍 환자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겉보기엔 건강한 과일들이지만 실제로는 섭취량과 시기, 방식에 따라 혈당과 요산 수치를 크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 혹은 저녁 늦게 과일을 섭취하는 습관은 어르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단맛이 강한 과일일수록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과일은 여전히 좋은 영양소의 원천이며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조건 좋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이에 맞게, 몸 상태에 맞게 똑똑하게 먹는 과일 습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 과일 주스를 선택합니다. 껍질을 벗기고 실을 제거하고 믹서에 갈아 마시는 주스는 간편하고 소화도 잘 되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약해지거나 소화력이 떨어졌을 때 주스 형태가 더 부드럽고 편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편안함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과일 고유의 섬유질은 대부분 파괴되거나 걸러지게 됩니다. 이 섬유질은 평소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섬유질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속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섬유질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고농도의 액상 당분입니다. 사과 한 개를 먹을 때는 배가 불러서 한 개로 충분할 수 있지만 사과 주스로 만들면 23개 분량을 한 컵에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스 한 컵 안에는 40g 이상의 당분이 들어있고 그것은 마시는 즉시 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단시간에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 blood sugar spike, 즉 혈당 급등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게다가 과일 주스에 들어있는 프럭토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직접적으로 혈당을 올리기보다는 간에서 대사되며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세리드이 생성되고 간에 축적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NDFLD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옥토스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산, 우르시 예시계이 함께 생성되어 통풍 발작의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모든 대사 과정은 과일을 그대로 먹을 때보다 주스 형태로 섭취할 때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일어나며 결과적으로 노인들의 신진대사에 큰 부담을 줍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간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이 순수 과일 주스가 결코 안전하지 않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일 주스는 건강하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탄산 음료나 단 음료는 피하면서도 과일 주스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 식사 사이 간식처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판되는 100% 과일 주스 한 병에는 콜라보다 더 많은 당분이 들어있을 수 있으며 포만감은 적어 과식을 유도하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일을 씹는 행위 자체가 포만감을 유발하고 식사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주스는 이런 물리적 저항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체중 증가, 당뇨병 진행, 인슐린 저항성 증가 등 다양한 대사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어르신들은 주스에 꿀이나 설탕, 우유를 추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분과 칼로리를 더욱 높이는 행동이며 무의식 중에 단맛 중독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맛에 익숙해진 입은 점점 더 강한 당분을 원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식단 전반이 탄수화물 중심으로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과일 주스는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섬유질이 부족하고 당분만 농축되어 있으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간과 신장을 자극하고 통풍과 대사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따라서 과일은 가능한 한 통째로 먹는 것이 좋으며 주스로 마시는 습관은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일의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할 때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소화되며 포만감과 혈당 안정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주스를 선택하셨던 그 마음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더 나은 선택을 통해 그 마음이 몸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꿔가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건강해 보이는 것을 넘어서 진짜 내 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과일을 먹는 지혜, 그것이 바로 60세 이후 우리가 가져야 할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과일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과당 프럭토스은 천연 당분이기 때문에 많은 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당은 포도당과는 다른 대사 경로를 가지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프럭토스는 섭취하면 대부분 간에서 대사됩니다. 문제는 이 과당이 에너지로 바로 사용되기보다는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빠르고 강하다는 점입니다. 젊고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라면 일부는 소모될 수 있지만 60세 이후의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간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프럭토스가 지방으로 변환되는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간에 지방이 축적되며 점차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단순히 간 수치가 조금 올라가는 문제를 넘어 시간이 지나면서 간염, 강형변, 심한 경우 간암의 위험까지도 증가시키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증상으로 오랫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병은 깊어지고 나중에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옥토스는 인슐린을 직접 자극하지 않지만 간에서 대사되며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레시스턴스를 유발합니다. 이것은 몸 안의 세포가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게 되는 상태로
결과적으로 혈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프럭토스를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은 혈중 인슐린 수치를 만성적으로 높이고 체지방 증가와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프럭토스는 또 하나의 위험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포만감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포도당은 섭취하면 혈당이 오르면서 뇌에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지만 프럭토스는 이 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주스를 많이 마셔도 쉽게 배부르다는 느낌이 오지 않고 오히려 식욕을 자극해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나는 과일만 먹었는데 왜 살이 찌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는 프루옥토스가 유효산 우리시 에이시드를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과당이 간에서 대사될 때 아데노신 3인산 ATP를 빠르게 소모하면서 요산이 생성됩니다.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통풍의 위험이 커지고 신장 기능에도 부담이 갑니다. 특히 이미 통풍을 경험한 어르신에게는 프루옥토스가 통풍 재발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 요산 수치를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프루옥토스의 섭취량을 반드시 줄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처럼 프럭토스는 자연스러운 당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노년기 건강의 여러 방향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달고 맛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계속 섭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과다한 프럭토스 섭취가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조절된 양과 방식으로 섭취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일은 식사 대용이 아닌 식사 후 가볍게 한두 조각 정도로 충분합니다. 과일 주스는 피하고 가능하면 통째로 씹어서 섭취하며 너무 달고 당도가 높은 과일은 주 1, 2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당분과 과당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 불면, 체중 증가, 복부 팽만, 혈당 변화, 요산 증가. 그 작고 다양한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올바른 지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로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럼 교수님, 과일이 혈당이랑 통풍에도 영향을 준다니? 이제 과일도 먹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저는 과일이라면 몸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 괜히 겁이 나네요. 이 질문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걱정입니다. 과일은 자연에서 온 음식이고 오래전부터 건강한 식단의 필수로 여겨졌기 때문에 과일조차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일은 여전히 매우 소중한 음식입니다. 단지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것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차이일 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과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민감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무작정 달고 당분이 높은 과일보다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당 지수 GI가 낮으며 흡수가 천천히 되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복숭아는 부드럽고 수분이 많지만 비교적 당도가 낮고 체내 열을 내리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하지 않게 한 개 정도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배변도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더운 계절에 땀을 많이 흘리는 어르신들에게는 수분 보충과 동시에 비타민을 공급해 줄 수 있어 좋은 선택이 됩니다. 키위는 작지만 영양소가 밀도 있게 들어있는 과일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혈당 상승 속도도 느려서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키위에는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가 많아 감기나 염증에 약한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익한 과일입니다. 하루 한 개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몽은 체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과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전에 반쪽 정도 드시면 과식을 예방하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몽은 특정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합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당분이 거의 없고 오히려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9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지수가 낮아 혈당 조절에도 탁월하며 식사 중에 소량을 곁들여 드시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기는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하고 소염 작용이 있어 관절통이나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게다가 칼로리가 낮고 당분도 적당하여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단, 생으로 신선할 때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설탕을 뿌리거나 시럽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과일 선택은 여전히 건강한 식생활의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과 적절한 시기, 그리고 몸에 맞는 종류를 아는 것입니다. 과일은 식사 대용이 아니라 식사 후 소량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가능하면 통째로 씹어 먹고 너무 늦은 저녁에는 피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연이 주는 영양소를 원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달라져야 할 뿐입니다. 과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일과 지혜롭게 사귀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입맛은 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식단은 조금 더 당신의 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일이 가진 이중적인 얼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자연에서 온 선물 같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당분과 과당, 그리고 잘못된 섭취 습관은 오히려 혈당과 유효산 수치를 높이고 당뇨병이나 통풍 같은 만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먹느냐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도, 망고, 수박처럼 단맛이 강하고 당지수가 높은 과일은 조절이 필요하지만 복숭아, 키위, 자몽, 아보카도, 딸기처럼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과일들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과일들을 어떤 시간에, 어떤 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소량, 다양한 종류를 조금씩, 통째로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 이 단순한 변화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통풍의 위험을 줄이며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과일은 여전히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좋은 음식도 올바르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 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매일 반복되는 선택들이 우리 몸을 조금씩 바꾸어갑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과일 한 조각, 그 안에 들어있는 당분과 섬유질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건강은 시작된 것입니다. 과일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일과 친하게 지내되 몸을 먼저 생각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나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